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날씨가 또다시 추워졌습니다. 정말 주말 동안에는 날씨가 참 요란하기도 했죠. 비도 오고 눈도 많이 오고요. 이렇게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불 밖으로 나가기도 싫고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누구나 만성 피로를 달고 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피곤하고요. 또 봄이 오면 나른해서 피곤하고,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커져서 피곤합니다. 가을에는 또 우리가 가을을 타야 하기 때문에 피곤해지는데요. 게다가 오늘은 원래 피곤한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을 또 잘 마무리해야 남은 일주일들을 힘내서 보낼 수 있을 텐데요. 기분 좋은 하루의 마무리를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작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꽉꽉 채워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알차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채워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죠.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등으로 출석하셨던 반올림 100%님, 그리고 WTN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레제비츠님 잘 오셨습니다. 또 9시 정각에 출석 체크하셨던 서단계 1년차님 오늘도 반갑고요. 오승님, 봄님, 벙벙님까지도 출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호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한강님 역시나 오늘도 화이팅 외쳐주셨네요. 방구석 챔피온님과 신강금님의 종목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푸른 하늘님 그리고 귀여운 밤비님께서는 렛츠고 외쳐주셨습니다. 또 레제비츠님께서는 이제 FOMC까지 별다른 이슈는 없겠죠? 라는 이야기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글쎄요. 자,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슈라든지 모멘텀 또 저희 마지막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이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오늘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도 계속해서 시장은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의 분위기 좀 좋아졌다. 1월 랠리, 1월 효과 좀 시작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슬슬 끝날 때 되지 않았나. 이제 끝날 때 됐다. 네. 아, 굉장히 짧았는데. 네. 일단은 뭐 잠깐 코스피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참 이제 쭉쭉 치고 나가주면 좋은데 코스피 2,400 정도 구간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역시나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은 고용지표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CPI까지 잘 나오다 보니까 워낙에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좀 괴롭혀 왔었던 이러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 여는 총재들이 사실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었거든요. 강경한 태도로 좀 일관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블러드 총재라든지 혹은 이제 라파엘 보스틱 총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는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좀 늘려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긴축 속도 조절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 FOMC에서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은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오늘 또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중국의 어떤 이 성장 산업 중심의 이러한 이 계속적인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 그러면서 오늘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까지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문제점은 코스피 2400 구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2400 구간 이후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 이때 당시에 10월 이 시장을 보게 되면은 10월, 11월 달 이 시장이죠. 그때 당시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많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2500 구간 위로 상당히 또 매물대가 두터웠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었던 그런 시장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현재 이 2400 그리고 2500 정도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기대감 말고 무언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용지표도 잘 나오면서 긴축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들 차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연준에서 무언가 확인해준 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된 스탠스, 기존의 강경한 어떤 태도를 약간은 완화적으로 비둘기적으로 이제 태도를 좀 바꿔주면서 좋은 발언들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다시 한번 2500 구간을 돌파 시도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제 슬슬 우리는 어느 정도 포트 재정비를 하면서 FOMC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게 되면 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날을 꽤나 좀 기대 중이거든요. 워낙에 또 최근에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그다음에 약간 살짝 피곤해서 설날에 푹 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설날을 좀 기대 중인데, 어쨌든 설날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FOMC까지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약 한 5거래일 정도 남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5거래일은 시장이 올라가기보다는 저는 FOMC를 대비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주가 수익 챙기기 좋은 한 주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FOMC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할 것이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슬슬 이제 이번 주에 수익 챙겨놓고 현금화할 거 현금화해서 FOMC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FOMC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또 다르게 꾸려 나가야겠죠. 이번 주는 완전하게 FOMC를 준비하는 한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되, 다만 오늘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이 충분히 이번 주 정도는 분위기가 좋게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점. 컨텐츠 관련주들 흐름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게임주들도 괜찮았고요. 화장품도 괜찮았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이 많이 나와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책 지원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정책 지원 관련해서는 이제 다보스 포럼이 좀 있으면은 또 개막을 했죠. 개막을 했고, 중요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고 이후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관련주들이 다보스 포럼 관련해서 또 정책 지원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는 순환매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분위기를 즐기되 어느 정도 FOMC를 준비하는 그러한 한 주로 활용을 하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긴축 종료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과연 근거 있는 기대감인가,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하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신중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보고 계시는 종목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좀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질문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그에 맞게 또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가실 수 있거든요. 02325-8200번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의 전화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앞서 말씀해 주신 정책 지원에 대한 모멘텀 받는 섹터들 움직일 땐 또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작은 소나무님 오셨네요. 저도 출석 체크했는데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대한도굴협회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초대박님께서 멋쟁이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전문가님 멋지다고 함께 남겨주신 것 같고요. 남양님, 초롱이님, 김형철님과 또 마그마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인사도 나눠주시고 그 사이에 종목도 꼭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푸른 하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SCM 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3,200원이네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들고 가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SCM 생명과학 오늘 차트 흐름을 보니까 오늘은 좀 올라왔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2% 넘게 올라오면서 12,4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12월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기대감 실리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13,000원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하락이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좀 빨간불을 켜내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이 모멘텀이 영향력이 얼마나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 제 생각보다도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이번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한 차례 좀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했지만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쪽에 시각이 좀 많이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이제 일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JP모건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밀어놓는 그런 이슈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CM 생명과학이 올라왔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임상 1 이상권의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결국에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가 또 이 주가의 관건이거든요. 이 이슈가 하나 나오게 되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과연 기대감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러면서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얼마나 다루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한 차례 이 코로나 백신 혹은 치료제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뭐 신풍제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일제약 등등 해가지고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한두 차례 정도로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내내 상승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일동제약이 시오노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 이슈가 다뤄질 때마다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은 기대감이 작용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임상 1, 2상권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세를 하락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구간이냐 약간 2022년 초부터 해가지고 2022년 1월까지겠죠. 그때까지의 물량을 어느 정도 다 소화하는 그런 물량들이 최근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 정도 구간까지 주가를 올려놓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결국에는 최근 이 정도 구간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죠.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일전의 매물대보다도 훨씬 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나왔었던 단가가 결국에는 이 종목을 다루는 주체들의 단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17,000원 정도 때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단가 자체가 근 1년 이후에 가장 높게 올라간 단가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CM 생명과학은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제 매집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구간이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주가 탄력이 나왔다가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뜻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무언가 좋은 호재, 뭐 예를 들면은 SCM 생명과학이 임상권이 추가적으로 무언가 다른 약품에 대해서 이제 뭐 나온다라든지 뭐 긍정적인 결과가 시장에서 주목을 해준다라든지 좋은 호재가 나와줘야지 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미 SCM 생명과학은 임상 1, 2상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만한 게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약간 이 오늘 저가 부근이 12,050원이거든요. 딱 12,000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0원 이탈 시에는 이 종목은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주요하게 매매가 되었었던 구간은 약 한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가는 여전히 그 단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12,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10,000원 혹은 9,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FOMC를 준비하는 한 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고용지표, 그 다음에 CPI 각 여는 인사들의 어떤 발언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FOMC가 다가오면서 이 FOMC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긴축속도 조절에 대한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들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최근에 연준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이 완화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경하게 그리고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파월 의장의 발언, FOMC의 결과를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발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오히려 지금의 스탠스를 강경하게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또 실망감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전 11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장세가 또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은 최대한 수익을 챙겨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CM 생명과학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해야 될 종목군에 속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9,000원 혹은 10,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힘을 쭉 모아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뒤에 다시 한번 이제 SCM 생명과학의 인상권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탈 시에는 상당히 긴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CM 생명과학은 12,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만약에 12,000원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크게 보기보다는 13,000원 후반대 정도까지만 지켜보시면서 마찬가지로 그 정도 구간이 오게 되면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CM 생명과학 이 손절 라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000원이 깨지면 그 아래로 조금 더 깊게 열려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시고 매도 타이밍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13,000원 후반대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저희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 헬로비전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200원에 20%야. 8,200원이면 이 종목을 꽤 오랫동안 들고 계셨겠어요. 2021년 한 2년이 가격인 넘었는 것 같은데. 같아요. 그러게요. 아, 그 사이에 한번 올라오나 했었는데 이 본전까지 오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해결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거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아,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되는지 손절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손실을 최대한 줄여낼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 손절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일단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셋톱박스, IPTV 관련해서 매출을 읽어내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이 아무래도 OTT나 혹은 이제 이 드라마 그리고 영화, 집에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 헬로비전의 실적이 분명하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이제 이 3분기, 4분기 실적을 통해서 분명히 좀 나타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 성장세를 좀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이냐. 저는 LG 헬로비전은 분명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에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PBR이 1배 수준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업종 자체가 지금 이 주 사업이 IPTV잖아요. IPTV인 만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OTT와는 약간은 조금 떨어져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OTT라는 이제 이 플랫폼과 그 다음에 LG 헬로비전은 이 IPTV라는 셋톱박스 관련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큰 이 실적의 성장성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OTT를 통해서 월 이제 약 한 뭐 6,000원 혹은 10,000원 정도 내고 OTT 서비스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IPTV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또 이 월 가입을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영화에 대해서 한 편을 뭐 이제 결제를 하고 그렇게 또 이제 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OTT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IPTV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실적 성장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이 올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LG 헬로비전이 올해 좀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또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LG가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와 협업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좀 나올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뭐 일전에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었던 부분들은 뭐 이미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또 상영이 되고 있고 사실 또 뭐 그렇게 크게 이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이제 좀 뒤로 밀어놓고 다른 이슈로 별개의 이슈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본업 자체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본업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기가 약간 힘든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OTT 관련주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IPTV 쪽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관련된 업종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5억이 딱 오늘 거래량이 딱 5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거의 소외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LG 헬로비전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그러한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LG 헬로비전 같은 이러한 종목은 이 주목을 받을 때에는 거래량을 많이 좀 동반을 한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결국에 이 주목을 받는 구간은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는 구간이 될 테니까 일단은 그 구간을 좀 기다려보자 안내를 드리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LG 헬로비전이 매물대가 조금 두터워요. 보게 되면은 5,000원 구간에도 매물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5,500원 구간에도 있고 그 다음에 6,000원 구간에도 있고 6,200원, 6,500원 해서 정말 좀 산이 많이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헬로비전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혹은 이제 손절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 진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약간의 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실적이 그래도 꾸준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그래도 한 차례 주목은 받아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반등을 5,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보고 추가 매수에 대한 구간을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평단가가 워낙에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은 워낙에 또 긴 기간을 기다려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차례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서 눌림 구간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잘 준비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만에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일단은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서 잠시 뒤편으로 밀어놨다가 시장에서 약간의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래량이 들어올 때 눌림 구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추매 구간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 거래량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정도의 거래량 말고요. 약간 요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에 띄는 큰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는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순환매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일단 그쪽 종목에 약간은 집중을 해놨다가 LG 헬로비전은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이 종목 조금만 기다려보면 좀 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네. 네.
자, LG 헬로비전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채팅창에서 또 다른 분께서도 이 종목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수익을 만회할 수 있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전문가님 상담하시는 동안 지금 채팅창에서는 전문가님의 스타일이 오늘 좀 바뀐 것 같다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신 것 같다. 바뀐 스타일이 너무 멋지다라는 댓글들 올라오고 있는데 바뀌었나요? 의도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원래 네. 옆머리를 자를 때 약간 이렇게 올려치거든요. 네네. 3mm, 6mm, 9mm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치는데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미용사분께서 3mm로 올려치면 되겠군 하고 네. 그래서 의도한 부분은 아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뭐 칭찬을 해주시니까 반응은 좋은데요. 지금 다들 네, 기분 형일 좋게. 전문가님 스타일 멋지다, 전문가님 멋쟁이다라는 네. 댓글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바뀌었을 때 알아봐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사실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네, 알아보는 거? 네, 알아보는 거. 그래서 항상 또 욕을 많이 먹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알아봐 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도 그러니까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센스가 좋으셔가지고 이런 거 탁탁 캐치를 하시거든요. 자, 오늘 멋진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멋진 전문가님께 멋진 조언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보통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가 저의 모토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걱정을 막 심각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종목 걱정은 지금 바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고민은 내일 하시더라도 종목에 대한 고민은 지금 바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면 그 고민 또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올려주시고 적당한 타이밍과 또 알맞은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전화 주시면 더 좋으니까요. 02-325-8200번 문의 전화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채팅창에서 남이경휘 님께서 올려주신 코웨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57,4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죠. 오늘도 1%대 하락을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코웨이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올라가요? 보통 이제 가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엮어보고자 한다면은 미세먼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청정기 뭐 네, 이쪽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미세먼지 쪽도 사실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코웨이는 사실 저는 접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워낙에 이제 움직임이 무거우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주가를 보게 되면 바닥은 그래도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 가전 쪽은 시장이 우호적이지가 않죠. 워낙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시장에 이렇게 완전하게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전 쪽은 이 시장에서 약간의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웨이가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견조하게 실적이 좀 잘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해외 쪽의 법인이 상당히 또 어느 정도 이 성장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충분히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은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이 최근에 또 산업 재가동 하고 있잖아요. 산업 재가동 하면서 최근에 저만 느끼나요? 미세먼지가 다시 한번 조금씩 우리나라에 오는 것 같다라는.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 계속 이제 안 벗고 쓰고 다닐 건데 어찌됐든 미세먼지가 아마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올해의 중요한 모토를 완전히 경제 살리기로 또 내놨기 때문에 산업 재가동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올해 내에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미세먼지에 관련된 이슈들이 저는 한 봄, 여름, 가을 이제 좀 날씨 좀 따뜻해지면 그때 이제 또 시장에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러한 이제 이슈에 물려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실적 자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흐름이 좀 잘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코웨이가 걱정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코웨이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좀 덜한 종목입니다. 미세먼지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이제 이 조그마한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위니아라든지 조그마한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항상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웨이는 너무 크게 보기보다는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약 한 59,000원에서 6만 원 정도의 매물대 부담을 느끼고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6만 원 이후에 매물대가 굉장히 또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59,000원, 6만 원 정도가 주요한 매물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상승이 나오는 데 가장 걸림돌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구간 돌파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꾀할 만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6만 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는 한 6만 3천 원 정도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1차 목표가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들고 가시되 6만 원 정도까지 이제 갔을 때 돌파가 나와준다 싶으면은 2차 목표가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입니다. 이게 또 잘 팔려야 주가도 좀 올라가는데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황사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모멘텀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함께 체크를 해드렸는데 59,000원대에서 매물대가 좀 두텁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6만 원이고요.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6만 3천 원까지 가능성 체크해 드렸거든요. 한번 추가 매수는 살짝 좀 기다려졌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웨이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또 오늘의 전화 접수 담당자와 함께 인사 나눠주세요. 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새해 복 그리고 그만큼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화번호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살펴볼까요? 유튜브에서 현경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85,000원, 비중은 30% 가지고 계세요. 올라갈 듯 하는데 잘 안 갑니다.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이게 많이 내려왔죠. 워낙에 좀 쭉 내려왔던 종목이고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도 그 흐름이 그렇게 길게 유지되지는 못하고 다시 한번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 나옵니다. 오늘 59,3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85,000원까지는 조금 더 갈 길이 많아 보이거든요. 비중이 또 무거워서 가는 길이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뭐 동박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조금 업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올라가려면 이제 2차 전지 업황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지면서 뭐 배터리셀 3사라든지 같이 좀 끌고 가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테슬라 최근에 실적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셀 3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 그 다음에 뭐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깐 주가를 보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까지 이제 오버행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뭐 이러한 종목들 최근에 반등이 나오다가 약간 살짝 이제 꺾이는 흐름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이 10월달, 11월달에 시장의 반등을 이끌다가 지금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판가가 약간은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수요가 좀 둔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12월과 1월 달에 가장 좋지 않았던 이슈로 꼽아보려면 역시나 테슬라의 감산일 것 같거든요. 테슬라 감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2차 전지에 전체적으로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4분기 실적도 살짝 쉬어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살짝 이제 쉬어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이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2차 전지 쪽이 좀 살아나주려면 결국에는 시장이 약간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한 1분기 정도가 지나갈 때 슬슬 이제 겨울이 조금 지나가고 이제 약간의 꽃향기가 날 그러한 이제 시점에 다시 한번 2차 전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그러한 큰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분기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결국에는 IRA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IRA 가이던스가 3월에 발표가 됐는데 아마 저는 3월에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차전지가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이 IRA에 대한 기대감이고 3월에 IRA 세부 내용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니까 그 가이던스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셀 3사라든지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등등 해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완전하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북미향으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설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우리나라가 이제 진출을 하는 뭐 배터리셀 3사라든지 그러한 기업들에 맞추어 가지고 캐파를 증설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2차전지 기업들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아직까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여기서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동박이 최근에 경쟁력이 조금 점점 심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각 기업들 간의 경쟁이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이 동박 기업에서는 SKC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렇고 동박에 대한 경쟁은 계속적으로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동박에 대한 그러한 이제 이 꾸준한 이 기업의 어떤 성장 그리고 캐파의 증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산업군이다라는 점. 그러면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올라와 주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주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상승 나오고 나서 약간의 자리 잡아주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2차 전지가 한창 좋았던 10월달, 11월달에도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크게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캐파를 늘려나가고 그 캐파를 늘림에 있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눈에 가시화될 때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래도 주가가 조금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는 그래도 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약간 5만 원 정도가 거의 확실한 바닥이었는데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밴드를 조금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6만 원 이후에 또 매물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5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이제 저가 바닥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힘을 모아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힘 모아가다가 한 차례 이제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매수 단가가 조금 높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 단가는 조금 높습니다. 최근에 어찌됐든 2차전지 쪽이 반등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단가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예상컨대 다음 주에 FOMC 눈치 보기 장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살짝 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이 살짝 눌리게 되면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살짝 또 같이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일진 머티리얼들도 같이 눌리는 구간이 나와 줄 겁니다. 약 한 5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그러면은 일단은 그 정도 구간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노리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수급이 동반될 때 추가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구간이냐면 결국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전 구간도 보게 되면은 수급이 크게 들어올 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러한 구간에 다시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때 이때 추가 매수를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평단가를 맞추신다라고 하면은 7만 원 이하로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준비가 됐을 때 저는 1차 목표가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와중입니다. 그러면서 분기점은 아마 IRA 가이던스가 발표되는 3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승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는 이전과 같은 거래량이 강하게 유입이 되는 그러한 구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강하게 유입이 되는 구간에 평단가 한 7만 원 정도로 맞춰주시고 1차 목표가 7만 원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적어도 수익만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7만 원 정도 구간 왔을 때는 한 차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현명하게 그리고 센스 있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에 IRA 나오는 거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조금 더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단가를 낮추는 전략. 지금 비중이 또 약간은 무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꼭 손실 없이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중간 질문입니다. 채팅창에 2차 전지 vs 반도체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선택인 것 같기는 해요. 쉽습니다. 쉬워요? 올 한 해 하나만 가져간다. 저는 올해는 무조건 반도체거든요. 아, 무조건 반도체예요? 네. 그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설날 특집 방송을 하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그래서 가장 유망한 섹터 어디냐라고 PD님이 물어보시길래 저는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는 근데 사실 최근에 제가 워낙에 또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전반기는 힘들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가장 좋을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여전히 반도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이야기를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혹시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왔습니다. DDR5를 사용을 하는 CPU거든요. 그래서 DDR5 수요에 대한 증가분이 점점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어찌됐든 제품이 나온 만큼 이제 교체 수요는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가속화되는 시점이 저는 한 2분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의 이 공급 과잉 현상 2분기에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3분기부터는 메모리 가격이 다시 한번 정상화를 이제 찾을 겁니다. 어찌됐든 DDR5도 나왔고 그 다음에 2분기에 공급 과잉 현상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마 2분기 지나가고 3분기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이제 행복 회로를 좀 돌리는 겁니다. 저는 항상 또 긍정적인 거 좋아하기 때문에 행복 회로를 약간 돌리자면 올해 한 5월 정도까지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또 최근에 재가동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저는 전반기 동안에는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금리는 다 올라가겠죠. 목표치를 다 도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더 올라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저는 시장을 약간은 끌고 가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가장 안 좋았었던 섹터가 지금 가장 좋아지려고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DDR5를 사용한 제품이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급 과잉 현상은 이제 이 과도한 부분, 과도기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도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았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2분기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가장 좋아질 수 있는 섹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메모리 업황은 결국엔 정상화가 될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만 잘 이겨나가면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반도체 쪽에서는 메모리는 압도적으로 점유를 치고 나갈 수 있을 거고 비메모리 쪽에 올해 또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TSMC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산을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약간 끌고 가면서 반도체 쪽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굉장히 시장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줄 것이다라고 또 이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만 완전히 올해 굉장히 긍정적인 유망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명쾌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 사야 되죠? 그럼 지금 당장 사야 되나요? 이제 막 또 마음이 급해지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2차 전지 쪽에 좀 많이 가지고 비중을 실으셨던 분들께서는 좀 불안하다, 포트 교체해야 되나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게 또 종목별로 우리가 선별적인 과정들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반도체 종목 아니면 2차 전지 종목들 아니면 사고 싶은 반도체 종목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또 전화 상담
상담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그리고 문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쩌다 수익님께서 종목 남겨주셨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71,500원, 비중은 30%, 신고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라면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적인 댓글과 함께 기대감과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기대감을 가질 만도 한 게 요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서요. 오늘 이제 8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신고가면 이제 8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건데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 근데 그 와중에 오늘 좀 윗꼬리 밑꼬리를 좀 강하게 달기는 했어요. 이 힘이 좀 빠지지 않고 좀 더 올라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슬슬 차익 실현을 약간은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기는 하죠.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결국에 태조 이방원 때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탄력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힘을 모았던 구간 대비 이미 주가가 그 구간을 돌파를 했죠. 이제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구간에 슬슬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쪽이 이 최근에 좋았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점은 역시나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정부 지원의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딱 여러 가지 섹터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죠. K 컨텐츠, K 방산,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뭐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당장에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K 방산도 조금 이야기를 했고 원전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방산 쪽도 정부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산업을 조금 이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으로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워낙에 이 4분기에는 각 기업들에 대해서 이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향 수출권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폴란드향 수출권들이 굉장히 또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2월에 폴란드 장관이 또 내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수주권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장갑차도 지금 이제 호주향으로 추가적으로 또 수출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그야말로 방산 쪽은 좋은 이야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고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 이 현재 단가가 이 힘을 모았었던 구간 대비 돌파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신고가는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신고가는 나온 상태에서 이제 이전 신고가를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라면 일단 오늘 저가를 차익 실현 구간으로 잡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가가 약 한 78,5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8,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고점에서 신고가 부근에서 추세가 이탈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때문에 일단은 78,500원을 차익 실현 구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구간 이전에 이제 신고가를 형성했었던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준가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약 한 82,000원 그리고 8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물량을 전체적으로 다 털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량을 다 털어낸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또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을 통해서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된다면 방산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다만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이미 신고가는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신고가는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를 해주시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52,000원 그리고 54,000원 정도까지만 너무 크게 보지 않고 이 정도까지만 이제 수익권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신고가죠. 87,0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워낙에 최근에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됐거든요. 뭐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 그 다음에 폴란드 수출건들, 뭐 계속해서 이제 K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반영은 어느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염두를 해주시면서 제가 FOMC를 준비하는 한 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슬슬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시면서 이제 안내드렸던 매물 구간 그리고 이탈 구간을 설정을 해서 대응 전략을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FOMC 앞두고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눌림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또 워낙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라와 있죠. 차 수익을 좀 실현하는 타이밍을 준비해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1차적으로는 78,500원을 수익 실현의 라인으로 제시를 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의 신 1부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2부에서도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